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6일 수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더전 비중 한번 봅시다. 제가 하루에 한 2개, 3개밖에 안 올리는데 오늘은 4개를 올리는데 이유는 아주 급박하게 좀 뭔가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전 비전에 관심을 가졌던 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아니죠.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제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안철수 생각이 향후에 글로벌 우리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 이제 논리를 제가 가지고 보는데 안철수가 빅데이터를 굉장히 중시하더라고요.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대면서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바라보던데 자기가 생각하는 빅데이터를 자기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반드시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재인 정부 초창기 수소와 시장이 밀었듯이 뭔가 빅데이터 관련된 것들을 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책 수혜주를 하나 잡으면 그 정책 수혜주가 최소한 정권 초반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가에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꾸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전비 좀 보고 내일 하이브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본 종목에 대한 결론을 봅시다. 6만원까지 종목이다. 10만원 같은 게 4만원까지 떨어진 거죠. 그렇죠? 네. 과연 이게 올라설 수 있을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좀 가져서 물리신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논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빅데이터 산업 육성의 수혜주의다. 안철수가 생각하는 빅데이터 산업은 과연 무엇인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플랫폼의 시스템을 갖추는 게 자기가 해보고 싶은 어떤 전자정부와 좀 다른 그런 빅데이터를 기반한 플랫폼 정부를 굉장히 지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안철수는 까놓고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면들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한다면 정치인으로서 안철수는 별로지만 행정가로서 안철수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이런 쪽으로 키운다면 국가가 더욱더 스마트해지고 나이스해질 것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항상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IT가 강한 나라에서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 상반기 수익성 개선에 주력하면서 외주 용역비를 줄이고 이익률이 낮은 사업 수주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네. 너무 방만하게 산업을 막 펼쳐서 경쟁력이 치열하니까 ERP 하나를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쪽으로 막 발을 뻗었다가 코비드가 터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이러한 산업들 좀 정리를 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미 이제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적으로 전사적으로 클라우드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이 클라우드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매출 채권 유동화 산업에 본격으로 참여를 하겠다. 미래스캐피탈,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이 참여한 외화고 기반 매출 채권 패터링 사업의 실적 반영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네, 이러한 것들이 동사가 6만원까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일단 저는 주가 자체도 바닥이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13만원까지 갔던 게 4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정말로 진바닥을 형성하는 거죠. 지금 최근에 모든 기업들이 이제 산의 모양을 나타내는데 동사도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 중에도 진바닥이다. 얘는 또 MACD도 잘 돌아서지 않는 그 정도의 아주 진바닥에 있는 거죠. 하지만 안철수가 동사를 어느 정도 머리끄댕이를 끌고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네, 외국인들은 대체 한 달 내내 매도를 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국내 기관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도를 치고 있는데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수급 자체는 완전히 무너져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사도의 공매도 잔고를 보면 공매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3만 1000주밖에 안 되니까 동사가 공매도로 터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실적 추이가 꺾인 것이 가장 큰 리스크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제품별 매출을 보면 ERP 사업부, 클라우드 사업부, 그룹웨어, 그 다음에 보안, 전자금융 사업부, 기타 사업부 이렇게 되는데
매출액 비중을 보면 ERP 사업부가 45.9%, 올해는 44%, 클라우드가 26.9%, 그룹웨어가 14.2%, 보안이 2.6, 전자구명 2.1, 기타 2.9인데 결국 ERP 사업하고 클라우드 사업이 핵심인데 ERP 사업에서 이득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클라우드라든지 그룹웨어 이런 새로운 상품의 사업부에서 이득이 나야만 동사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매출 채권 유동화는 굉장히 동사에게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서 이게 시장에 어필만 된다면 동사는 다시 새로운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동사가 최근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코비드19로 인한 더딘 성장성, 그리고 경쟁이 치열했다는 거죠. 더뎌진 성장률 회복이 관건이다. 지난 3년간 2018년에서 20년간 각각 11%, 15.7, 16.7% 증가하던 매출 성장률이 2021년에 4%로 성장률이 둔화가 됐죠.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이제 레이더망에 포착이 된 거죠. 이는 코비드19 상황 지속으로 동사의 주요 사업들이 영향을 받게 돼서 매출액이 줄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K바우처 사업으로 고객의 단가 인하가 계속되었고 이러한 것으로 경쟁 심화로 외화고의 성장이 둔화됐다. 외화고는 동사의 어떤 회계 시스템과 그 다음에 뭐 기업들의 세무 신고서를 대행해주는 그러한 일괄된 서비스 센터인데 이것의 성장이 둔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 시스템 변경으로 스탠다드 ERP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다.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뭔가 시스템이 변경이 됐네요. 스탠다드 ERP 산업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대면 업무 기피로 익스텐드 ERP 프로젝트의 지연 및 신규 고객 확보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지연된 그러한 악재들이 동사의 주가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향후 전망은 동사의 미래에 있는 거죠. 무엇으로 동사가 이 반격을 할 것인가. 첫째는 안철수 빅데이터 산업 육성 수혜주로 보인다는 거죠. 안철수가 생각하는 빅데이터란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빅데이터라는데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아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에 비해 데이터 양이 폭증함은 물론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 사람의 행동과 위치 정보 그리고 SNS 등을 통하여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빅데이터의 기본 개념입니다. 안철수는 이를 이용해서 빅데이터 정보와 경제구조 변화를 모색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수소라든지 뭐 환경 쪽으로 초창기에 밀어붙였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안철수가 기반한 빅데이터 정부, 전자정부, 뭐 전자정부는 이미 들어왔으니까 다른 연배 4차 산업 이런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확신은 없지만은 선취 매수를 하면서 버티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낮아서 더 터질 것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점도 바닥이 견고한 것도 동사의 투자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다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마레스 10과 핀테크 사업 모멘텀도 발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마레스 10과 핀테크 사업 모멘텀으로 더전 비전은 하반기 신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성장폭이 커질 거로 전망이 됩니다. 아마레스 10이라는 또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핀테크 사업. 네. 작년에 출시한 아마레스 10 공급이 증가하고 핀테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하반기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레스 10은 스탠다드 ERP 고객층을 대상으로 ERP와 그룹웨어 등을 통해 클라우드로 공급되는 기업용 서비스 플랫폼이 아마레스 10이라고 합니다. 위아교가 라이트한 ERP 고객층을 오픈 프리마이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환시켜서 고객당 매출액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마레스 10 역시 과거 스탠다드 ERP 제품과 그룹웨어를 단순 연결한 매출보다는 개선이 확실히 이루어져서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품질을, 내용,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을 해서 사용자에게 굉장히 편리성을 가미한 그러한 동사의 제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매출채권 팩터링 사업이죠. 그렇죠? 매출채권 팩터리 사업과 기업 정보 조회업도
미래 먹거리의 성장 산업으로 동사에게 지금 필요한 사업, 동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매출채권 패터링 사업과 기업 정보 조회업. 매출채권 패터링과 기업 정보 조회업은 핀테크 산업이 이러한 것을 핀테크 산업이라는데, 핀테크 산업이 하반기부터 동사 수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 말에 진행됐던 웰컴 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서 기존의 미래에셋 캐피탈과 함께 약 5천억의 자금을 기반으로 매출채권 패터릭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좀 썩은 자산, 돈을 안 낸 자산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다시 사와가지고 돈을 걷어서 이익을 내는 그러한 사업을 매출채권 패터링 사업이라는데, 이것을 동사가 뛰어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가 있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위하고 기반의 클라우드 ERP가 공급되면서 세무사무소 등 관련된 약 100만 개 기업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실시간 데이터는 기업 정보 조회업에서 기존의 신용평가업자와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거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신용평가업자들은 실시간이 아니라 데이터가 실시간에 들어오지 않지만, 동사와 같은 기업들은 실시간으로 그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매출이 들어온다는 거죠. 공시자료가 없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데이터 풀에 포함될 경우 금융권의 대출 대상에서 포함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핵심이네요. 네, 대출을 해줄 때 동사를 이용하면 동사에 대한 기업 정보 조회가 더 확실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 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매출액이 얼마나 되고 무엇이 돈이 얼마나 가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크레딧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사, 다른 일반적인 공용 신용평가사업자보다도 훨씬 더 이런 저축은행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올해 영업이익 한번 봅시다. 네, 올해는 3조 4천원, 3,469억 원, 네, 3,469원의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788억, 네, OP 마진은 22.7% 정도 나네요. 작년 22.3% 났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뭐 영업이익이 아주 뭐 나이스하게 확 늘어나지 않지만은 현재 실적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바닥이다. 여기에 안철수 빅데이터 산업, 외출채권 팩터링 사업, 기업 정보 사업, 이러한 신사업들이 연결만 된다면 동사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최소한 중간 정도 가격인 6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서 안철수의 빅데이터 산업의 첫 번째 수혜주로, 네, 동사를 한번 추천을 했습니다. 내일은 나머지 기업들을 한두 개를 더 안철수의 빅데이터 산업의 수혜주로 보고, 파이브 컴퍼니라든지 이러한 것들, 한국 데이터 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분석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